네, 줌마렐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활기차고 즐겁고 유쾌하고 돈 많이 벌 수 있게 네.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소중한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남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 이렇게- 괜히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깔맞춤으로 이렇게 입고 왔는데 이거 있잖아요. 네네. 모자 굉장히 긴 비니거든요. 네. 근데 약간 유대교 랍비가 쓰는 이거 키파 같지 않아요? 머리 살찌나 봐. 계속 길어지고 있어. 그런 것 같은 느낌 지금 네, 핑크. 오늘 핑크걸이에요. 네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쁜데요? 안 어울려요. 그래요? 네. 좋은 정보 그 고맙습니다. 안경은 어디서 구하나요? 아, 저 이거 안경 왜요? 안 이뻐요? 아니, 알이 없어서 보여서요. 몇 번 썼으니까 이제 반품해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또 안 여쭤볼 수 없죠. 나만의 재테크 비법. 뭐 정미 씨의 재테크 비법 뭐가 있을까요? 아, 저는 그 유치원 때부터 거래하던 제 영금융 엄마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예, 한번 입금되면 절대로 나오지 않는. 아, 그렇죠, 그거 위험한데요. 나중에 커서 준다 그랬는데 집에 가구 자꾸 바뀌고 제 돈으로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가구 재테크하십니다. 그거- 중간중간에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꼭 뭐 집에 일이 있어서 네, 썼다고 네.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던데요. 네. 그래도 뭐- 어머니 좋으신 분이시네요. 마음이 재테크 하시면요. 보통 있어. 너 나 못 믿어? 있어. 다 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네. 한번. 그런 얘기 안 들어봤는데. 한 번도. 네네.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울해하세요. 엄마, 내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맡겼던 아우 허리가 아프네 이러면서 막 나가시고 외면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재테크는 근데 네. 여자가 훨씬 더 잘한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이분은요, 재테크 참 잘하실 것 같아요. 네네. 여자면 취업 정보를 코치해 주실 이지연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지연입니다. 재테크 네.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혹시? 나만의 비법이 있다면요? 특별한 비법은 없지만 뭐 제2금융을 이용을 많이 했었었는데 오. 최근 들어서 거의 금리가 너무 낮아서 그쵸. 예, 그냥 열심히 정기적금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뭐 최고죠. 안전한 재테크가 최고입니다. 네. 자, 또 한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태진 취업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리어 네. 엔젤 이태진입니다. 네, 우리 이태진 씨의 재테크 방법? 저는 큰일 났습니다. 왜요? 저는 여자가 아닌가 봐요. 마이너스의 손인가요? 네. 이렇게 싹 들어오면 네. 들어온 건 다 써야 되는. 아이고. 네, 그래서 저는 보험, 적금 보험, 뭐 보험 아니면 뭐 재테크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엄마한테 맡기세요. 안 나와요. 그거 괜찮은 방법이네요. 이렇게 네. 보면 우리 5명 중에서 네. 서진 씨가 재테크를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지금 제가 제일 잘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지연 컨설턴트께서는 여성을 위한 취업 이슈를 준비해 오셨는데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어머님들의 최대 걱정거리죠. 육아 문제와 또 정부에서 주고 있는 어린이 육아 지원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여성들이 이제 워킹맘 맘들이 50%가 넘어가면서 전통적으로 어머님들이 거의 육아 문제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부담도 한층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귀가 솔깃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 육아와 직장 병행 때문에 이 워킹맘들이 지금 고통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가요? 네, 지금 어머님들 1,000명을 대상으로 워킹맘 고통지수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네네. 71.8%가 몸이 축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맞벌이를 해도 경제적 부담이 계속 가중이 되고 있고, 또 풀리지 않는다. 경제적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는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거의 60%가 다 되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 육아를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 육아와 직장을 병행을 하니까 진짜 몸도 축나고 네. 막 지치고 돈은 안 벌려지는 것 같고 막 이런 고통을 계속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일 좀 가슴이 아픈 게 몸이 축나고 있다가 그렇죠, 일이 그렇죠. 나왔다는 게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그럼요. 이 아픕니다. 집에서 네. 아이 키우다가 네. 밖에서 일까지 하고 오면 진짜 축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남편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 주변에도 이제 육아에만 전념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일하고 싶어서 재취업에 도전한 친구들이 많은데 네네. 육아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한 예를 들어보면 서울의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한 여성분이 영어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선망의 대상이 또 대기업에 이렇게 취업해서 네. 취업을 해서 계속 일을 하시다가 결혼하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이제 시댁과 또 어머니가 다 지방에 계신 이유로 아이를 키울 분이 없어서 네네. 2년만 일하고 이제 아이를 키우시다가 5년 후에 다시 재취업 문을 두드리셨지만 네.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아이고. 그런 현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육아 때문에
이렇게 고급 인력이 고학력 주부들이 경력 네. 단절이 되는 거 진짜 안타까운데요. 그런 이제 거 아깝죠. 그렇죠. 취직해서 뽕 뽑을 때가 됐는데 이제 그럴만 하니까 다시 또 아가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네. 예. 전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육아휴직을 하지 않습니까? 뭐 1년이든 2년이든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회사에 출근을 못할 것 같아요. 아이가 좀 너무 어려서. 그래서 한 5년 정도를 내가 휴직을 했습니다. 그럼 재취업은 힘든 건가요? 그 회사로 다시? 그럼 그 회사에 사직서를 내야만 되는 건가요? 육아휴직을 쓴 다음엔? 예, 보통은 그렇죠. 육아휴직하면 사직서를 쓰시고 네. 그다음에 정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간을 초과하면 결국에 다시 재취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지금은 네.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좀 짧지 않나 싶고요.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요즘 또 육아 문제 저출산으로 막 이어지는 거 보면 정말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 네.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데요. 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상보육 법률 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어린이집에 맡겨야지만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셨기 때문에 소위 말해 어린이집 바라기라고 하죠. 네네. 어머님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부터는요, 그 어린이만 있다면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아도 정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이 문제 있었었죠. 사실은 어린이집을 보내야지만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막 줄 세우기도 되고 네. 새벽부터 가서 제비뽑기 하시는 어머님들이 맞아요. 도시락 싸갖고 가서 줄 네. 서고 근데 이제 어린이집을 가지 않아도 모든 가정에 지원금이 나온다라는 거. 그럼 이제 그렇습니다. 자녀만 있으면 이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0에서 5세의 어린아이를 둔 가정이고 네. 또 이제 소득 구분이 없이 전면적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는 어린이집에 맡기면 최대 75만 원 정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또 집에서 아이를 키우실 경우에는 한 20만 원 정도 오. 받으실 수 있다는 차이 때문에 네. 저희 그 전업주부 어머님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변별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원금 자체가 좀 달라지긴 하네요, 액수가. 그러니까 아이들 보육원에 유아원에 보내지 않아도 지원금이 주긴 하되 보내는 집과 보내지 않는 집의 차등이 또 있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는 가정보육교사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직접 집을 방문하셔서 1대1로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네. 그래서 주로 24개월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두시고 그다음에 맞벌이인 자녀가 주된 대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맞벌이 가정에게만 가정. 지원이 예. 된다. 그 맞벌이 가정분들도 네. 그렇고요. 워킹맘들도 그렇고 걱정되시는 이 육아 문제를 스마트 세대잖아요, 저희가.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폰 어플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현재 스마트 시대죠. 그래서 스마트폰 어플 중에는요, 그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면 사실 어머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네, 보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선생님들과 계속 컨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숙제나 준비물 등 이런 것도 알림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또 문화나 공연들도 많이 이제 찾아서 보실 수 있게끔 그런 어플들이 많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거 스마트한 좋습니다. 시대가 맞기는 하네요. 저는 네. X세대였는데요. 네. 그렇다면 스마트폰 이 어플에 또 다른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네. 네, 아이즈 플러스라는 어떤 어플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아이즈 하는데요. 플러스요? 예. 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네, 좋습니다. 네. 네, 플러스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어머님들이 소위 말해 1대1 채팅이라고 하죠.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과 수시로 1대1로 채팅이 가능하시고요. 네네. 또 아이들이 뭐 출근하고 퇴근이 아니죠. 등교죠. 네, 등교죠. 등교하고 있죠. 네. 예, 등교하고 또 집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그런 것들 많이 알림으로 오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엄마들에겐 더없이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네요. 아이들의 등원 네. 그렇죠. 뭐 하는 것도 잘 갔는지도 확인을 네. 해볼 수 있고 또 어머니들이 요새 또 사회 뭐막좀 흉흉한 맞아요. 뭐 그런 사건들도 막 있고 하니까 어머니들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이런 서비스 좀 이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외에 부가적인 기능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어머님들이 아무래도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는 하시고 싶지만 특별하게 또 무언가를 찾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시간적 여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보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네네. 또 갑자기 아이가 아팠을 때는 또 응급처치법 이런 관련해서 그런 부가적인 기능도 많습니다. 또 어머님들이 상담을 가시러 선생님한테 가시기가 힘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수시로 선생님들과 채팅하시고 그다음에 사진 같은 것도 공유하시면서 아이들의 상황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 됐건 아무리 선생님이랑 채팅하고 뭐 사진 주고받고 해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남편이잖아요. 워킹맘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제 도와주실 분은 남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남편들이 얼마나 더 잘 도와줘야 될까요? 네, 맞벌이 선호도는 많이 높아졌지만 네. 또 사실은 많이 도와주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남편 70% 이상이 가사와 육아를 거의 전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특히나 워킹맘들 같은 경우에는 87% 정도 되시는 분들이 돈을 벌고 있지만 육아를 거의 전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부부 중에 돈을 좀 덜 버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더 많이 신경 쓰자 이런 구조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런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항상 사회적으로나 위치적으로 남성분들이 돈을 더 많이 받으시고 또 지위가 높다는 것을 또 대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오늘 이야기가요, 아침부터 좀 씁쓸합니다. 그렇죠. 무상 보육을 주는 네. 부분에 대해서 그건 또 바뀐 정책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또 새로운 어플을 또 안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만 또 이런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좀 약간 씁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도 이제 예비 마음이시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자료 준비를 하면서 내가 정말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예전에 직장인 마음을 같이 일을 할 때는 네. 이해를 막 못하고 그쵸. 이랬었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아이가 없고 한 상태에서는 이해심이 굉장히 쑥쑥쑥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맞아요. 방송으로 인해서. 그래서 네. 제도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다 만족할 수 있는 제도는 없겠지만 점점 발전하고 있고 나아지는 그런 개선 방향을 보면 좀 무흐한 그래요. 소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어린이 이제 보육 문제 네, 네, 그리고 각종 지원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이태진 컨설턴트가 준비해 오신 내용 또 들어봐야죠. 네, 출근하기 전에 내일은 뭐 입고 가지 이런 고민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매일 하죠, 매일. 네, 그리고 어떤 주부분들은 일주일 동안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룩을 다 이렇게 정해 놓으신 분도 있겠지만 네. 우리 주말에 여러분들은 육아, 살림, 직장 이렇게 병행하시느라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직장 다니시다 보면 매일 마주치는 우리 직장인들에게 옷 정말 잘 입고 정말 패셔니스타로 인정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옷 쟤 뭐야 막 이렇게 하시는 있어요. 패션 테러리스트가 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남성 직장인들이 뽑은 여성 직장인들 그 꼴불견 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기호 씨 오늘 할 말 많으시겠는데요? 네 분 긴장하십시오. 제가 오늘 적나라하게 핑크 괜히 입고 왔나 봐. 네. 오늘 같은 날. 적나라하게 지적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네. 옷을 이제 여기서 와서 갈아입고 이렇게 해서 갈아입죠. 방송을 네. 하는데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건 전 보고 있잖아요. 오늘 조심들 하십시오. 오늘 예리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성 직장인 꼴불견 패션. 뭔가 누군가 확 지금 떠오르는 사람도 좀 있고요. 있어요? 예, 훅 지는 사람도 있는데 네. 자, 우리 솔직하게 한번 서로 한번 얘기해 보죠. 어떤 분들이 여성들이 보기에 꼴불견인지 또 안 여쭤볼 수 없죠. 한때 그 골반 바지가 유행했을 네, 때가 네, 있었어요. 네. 로라이즈 진이라고 해서 짧은 그런데 이제 본인 의자에 앉아도 이 뒤에 엉덩이 보이시는 분. 네. 이렇게 점심 식사하러 갔을 때 좋아하신다 같이 상상하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민망한 방석 앞뒤로 가리고 막 그래요, 이렇게 그래요. 불편하죠. 그런 본인도 분들.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강사님은 어떤 여성, 같은 여성이 봐도 저건 좀 너무 꼴불견 아닌가? 네. 뭐가 있을까요? 너무 파져서 제가 눈둘 곳이 어딘지 찾고 있는 그런 분들 같은 여성이지만 좀 조심을 해야겠죠. 네. 저는요 그런 거 있어요. 한참 이제 요즘에도 레깅스 많이 입는데 레깅스인지 바지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만 입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도리가 길어서 근데 그걸 직장에. 진짜요? 직장에. 그래서 같은 여자가 봐도 이거는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민망하다. 이게 앞에 가리는 거 레깅스인지 없이요? 없어요. 황미 씨는 그런 분 있어요? 아니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그 치마 입고 그 계단 올라가면서 이렇게 뒤에 가리잖아요. 아니, 가릴 거면 뭐하러 짧은 거 입고 나와. 아니, 그럴 거면 가릴 거면 긴 거 입고 다녀야지. 그거 좀 약간 좀, 이제 좀 그래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미 씨의 생각은 좀 남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요? 기우 씨도 그런 생각 많이 하세요? 저는요, 네. 너무 강한 노출. 너무 강한 노출은 그냥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면 뭐 노출 상관없죠. 근데 네. 뭐 같은 직장 동료라든지 이런 분 너무 강한 노출을 하면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또 집중을 못 하게 되거든요. 너무 강한 노출은 집중을 못 집중을 하신다고요? 못하죠.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아니 거예요. 그 사람이 추울까봐. 옷이 팍팍해서 얼마나 추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꼴보는 의상들을 이야기 네네.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말한 내용들이 혹시 그 순위에 있나요? 네,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저도 확 주네요. 대다수 남성들이 뽑은 그 1위가요. 예. 이게 지금 네. 굉장히 많은 남성분들이 설문조사한 결과인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네. 남성들이 뽑은 그 꼴불견 패션은 속이 좀 다 보이고 하는 그런 노골적인 패션. 우리가 이제 똥꼬벨라 치마, 그러니까 한 뼘 치마라고 하죠. 네네. 저는 손이 크기 때문에 뭐 조금 길겠지만 네. 짧은 치마를 입고 뭐 남성들이 혹시나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아까 얘기하신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게 뒤에서 훅 봤는데 민망한 장면이 그런 노출되거나 거죠. 그러면 굉장히 신경 쓰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굉장히 난감하다고 합니다. 네. 그 이분 여학생도 되게 웃긴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가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누가 나 쳐다보네 이렇게. 가방을 그렇죠. 이용해서. 네. 어때요? 기우 씨도 공감하세요? 그래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어느 정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그래요. 예. 네. 근데 그분들은요, 그렇게 입으시는 분들한테 왜 입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오히려. 왜냐면은 그렇게 본인은 좋아서 입는 거지만, 이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네, 좀 그런 네. 필요가 자기 있는데. 만족이겠죠. 자기 뭐 만족. 남들 뭐 생각 안 네. 하고 내가 샀으니까 우선 입어본다. 뭐. 자, 그게 또. 어떤 답변들이 네. 있었나요? 또 나온 게 아까 심한 노출. 네. 그 아주 마른 여성이 너무 이렇게 확 붙는 이 옷을 입는다거나 네. 아니면 정말 몸이 푸짐한데 이렇게 쫙 달라붙. 죄송합니다. 쫙 달라붙는 옷을 입는다거나 그러면 집중되고 또 아이 컨택하기도 굉장히 또 힘들다고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남성분들이 그런 옷을 입은 분들이 싫다라는 거잖아요. 불편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남자가 꼽은 남자가 여성들의 워스트. 네. 그리고 아까 나온 게 레깅스 나왔는데요. 네네. 나왔네요. 스타킹 패션에도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는데요. 뭐 살색, 검정색 이런 거는 조금 괜찮다고 그쵸. 하는데 뭐 별이 그려져 있다거나 막 네네. 형광색 그 별도 종아리 부분은 트웬티원인가요? 작아. 근데 이 위로 올라갈수록 별이 커지고 직장에 네. 사장님 지나다니시는데. 본인이 강한 연예인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난 그렇죠? 직장인 곤란해요. 직장인이니까. 그렇죠, 그래. 그렇죠. 아니, 근데 직장뿐만 아니라 어디 밖에 뭐 학교에 가서 그랬다고 쳐봐봐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공부하는데 문제 있습니다. 네. 여학생들이 이제 여자분들이 추우니까 코트 입고 밑에다가 어그 신고 다니면 그쵸. 남학생들이 보면서 좀 영의정 패션으로 지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들으면서 이거 좀 그 테러리스트 옷들이 네. 여자분들이 즐겨 입으시는 건데 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점점 듣기가 겁납니다. 지금 기타 이름도 벌써 하나 많던데요. 꼽았거든요. 네. 예. 좋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목과 얼굴이 조금 색깔이 확연히 얼굴은 21호인데 목은 저처럼 23호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 또 뷰티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촉촉이 뭐 굉장히 과한 뭐 네. 이런 메이크업 많아서 요즘 그런 것들은 없는데요. 뭐 이렇게 가루상이라고 하죠. 네, 막 네. 얼굴 무슨 찰떡 진짜 모찌처럼 하얗게. 막 이렇게 한 경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하고요. 부담스러울 것 또 같네요. 기타 응답으로는요. 네. 뭐 다리는 굵은데 청바지 입는 저는 청바지 어떻게 입는 거예요? 입어야죠. 근데 그 뭐 네. 남성분들 그거 생각합니다. 다리 그 말씀 계속 한번 해보시죠. 뭐야. 오늘 여차하면 이 판 날라올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가 저한테. 조준하고 있어요. 예, 지금. 네. 그리고 허름한 옷에 짝퉁 가방이라든지 이런 액세서리를 한 사람.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바나나핀이라고 이렇게 대강 이렇게 탁 하면 이렇게 딱 바나나 네, 모양으로 해서 세로로 생긴 네, 핀이죠. 너무 네네. 성의 없다라고 성의 하는. 없다. 싫어요? 네, 싫어한대요. 그리고 자, 이렇게 되면 이쯤 되면 이제 조금 공감을 하다가 이제는 뭘 입으라는 아니죠. 건가 모르시는군요. 이런 생각도 남성분들이 드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 뽑은 이 이야기의 통계를 딱 정리를 해보면 네. 너무 과하는 건 싫다라는 거죠. 무조건 근데 적당하게. 너무 자기를 아끼지 않는 것도 싫다라는 거죠. 그 중간이 무엇이냐? 우리 여기 계신 패널분들. 딱
이렇게 옷을 입어주시면 아, 그럼 그래요? 눈 편하게 들 수 그럼 있고요. 괜찮나요? 그럼요. 네. 뭐 서진 씨 뭐 눈 아무데나 서 되잖아요. 뭐 왜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사실 요즘은요, 좋습니다. 남자분들은 그냥 정장 입으시면 되는데, 사실 여자분들은 뭐, 이제 캐주얼, 세미 정장 뭐 이렇게 하니까, 요즘 또 자유 코드도 있고, 뭐, 금요일에는 캐주얼 데이라고 해서 캐주얼을 입는 곳도 있는데, 참 이렇게 옷을 고르기가 힘들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이게 뭐 자율 복장이라고 해서 예. 아무거나 입으라는 건 아니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금요일에는 자유 복장으로 해서 캐주얼하게 조금 편하게 업무 효율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요. 네. 또 공무원들은 또 여름에는 뭐 노타이, 노타이. 맞아요. 그리고 뭐 쿨 비즈룩, 원 비즈룩 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개성에 맞게끔 업무의 또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컨셉 잡아서 착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 역할, 직장이면 그러니까 그 역할이나 그쵸. 자기 위치 혹은 뭐 자기 직업군에 따라서 옷을 맞춰서 입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학생이 턱시도 입는 거 이상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오피스 룩이란 무엇일지 한번 또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우리 서진 네. 씨는 어떤 옷이 진정한 오피스 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 깔끔해야 될 것 같아요. 깔끔하다. 네, 그러니까 너무 컬러풀하면 조금 좀 그럴 것 같고요. 음. 조금 단정하고 깔끔한 걸로. 네, 그래서 뭐 그렇군요. 깨끗하게는 정장 자켓 정도, 뭐 원피스의 정장 자켓, 뭐 이 정도. 정장 네. 자켓에 레깅스? 어떠세요, 우리 강사님은? 네, 뭐 옷도 중요한데요. 네. 저는 외향적으로는 표정, 그다음에 표정. 말투, 그다음에 말투. 예, 웃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커리어적인 부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옷뿐만이 그렇죠. 아니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사실 많긴 하죠. 맞습니다. 이태진 컨설턴트는 또 어떻게 또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가 패션을 하지만 1위는 업무겠죠. 그렇죠. 업무에서 인정을 좀 받으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센스 돋는 주말일날 여러분들은 업무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착용하실 수 있는 옷을 뭐 사무실에 구비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싸서 가방에다 이렇게 딱 가디건 같은 건 이렇게 구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인의 업무 효율성을 조금 높이는 그런 룩을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분 전문가에게 듣고 싶은데요. 매력, 예. 말씀 주실 수 있으시죠? 공부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내가 실천은 못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무실에 출근할 때는 굉장히 편한 옷으로 네. 입고 가고요. 그 뒤에 제 구두하고 그 정장이 있었어요. 회사에 그래서 구비를 해두시는.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라든지 이런 거 일이 생길 때에는 그걸로 이렇게 싹 갈아입고 외출하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궁금한 게 여성분들 정말 옷이 본인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옷을 조금 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과도한 노출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아주 깔끔한 세미 정장 스타일을 좋아하시고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 상태로 입지 않으면 나의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 자존심까지는 아니고 저는 그냥 또 하나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죠. 옷도 저를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입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입고 백화점 갔을 때하고 차려입고 백화점 갔을 때하고 남이 해주는 태도가 다르다는 걸 확연히 느끼면 다음부터 진짜 신경 쓰게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또 옷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고. 정말 못 가겠네요. 시장 가시면 되시죠. 고맙습니다. 오늘 괜찮은데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여성의 직장인 오피스 룩에 대해서 네. 한번 알아봤는데요. 옷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좋아하는 옷을 입는데, 그렇죠? 서진 씨가 말한 대로 또 하나의 나의 얼굴이라는 것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는 건 좋습니다만 남의 시선도 좀 생각해 주시는 그쵸. 그게 사실은 또 그 안에 어떤 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요. 그렇죠? 남을 배려하는 의상 꼭 입으시고 자. 또 멋진 주말에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있는 네 분은요, 제가 100점 만점에 98점 드리겠습니다. 뭐야, 나 100점 받고 맞습니다. 싶은데 내일 치마 입고 와서 이렇게 하고 가야겠다. 그러면 24점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다양한 여성 관련 취업 이슈들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 도전!